대체 왜 그런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군. 그냥 내가 변한 거라고 하지. 겁도 많아지고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게 된 셈이지. 선배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군요. 그런가? 난 모든 사람이 결국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을 때는 근심 걱정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자신이 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지. 나도 마찬가지일세. 예전에 나는 자신이 하는 일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지만, 무릇하다가 죽은 뒤로는 내가 믿고 있던 정의가 조금씩 무너지는 게 느껴져.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했지만 늙고 나니 홀로 외로이 의지할 데도 없더군. 바로 이 내가 직접 무릇하다를 감옥으로 보냈고 나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야. 아버지로서 나는 그 애한테 미안한 마음뿐이네. 그런데 후회를 되돌리고 내 아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졌어. 귀적의 사원. 이곳에는 생사를 전복할 힘이 있고 죽은 자도 되살릴 수 있지. 원하는 걸 손에 넣으셨습니까? 내 뒤에 있는 문이 보이나? 보물은 바로 저 문 뒤에 있다네.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사인호, 자넨 지금 나타나지 말았어야 해. 만약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만약 따위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고 죽은 사람도 되살아나지 않아요. 결국 그 보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소문에 불과하죠.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열어볼 수 있게 해주겠나? 아니요. 저 문을 여는 순간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한때 파트너였던 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만 눈 감아줄 순 없겠는가? 이제는 자네도 알겠지만 인정사정 없는 태도만 고집했다가는 주위 사람들이 전부 떠나갈 걸세. 바로 나처럼 말이야. 전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보아하니 말이 통하는 것 같지 않군. 뭐 좋다. 창술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 힘을 한번 써보도록 하지. 전부 다 보인다고. 어떤 무의미한 반항으로 네 죄의 무게를 재주지. 역시 이 힘은 예전과는 다르지. 안 그래? 귀적의 사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이건 일부에 불과해. 저 뒤에 있는 문을 열면 완전한 힘을 얻고 생사를 넘나들 수 있지. 안 돼! 막아야 해!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 다친 상태에서 날 막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을 준비라도 됐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파트너가 됐을 때 기억나나? 자넨 그때도 목숨 걸고 앞으로 돌격했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넨 그대로군.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록과 지도를 일부러 집에 두신 거겠죠. 제가 이곳을 순조롭게 찾을 수 있게 말입니다. 방금도 혼자 연기하신 거에 불과하고요. 목록에 있던 자들을 속일 순 있겠지만 전 속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만 했지만 싸우고 나니 확신이 드는군요. 선배가 정말로 바뀌었다면 창술도 예전과는 달랐겠죠. 무슨 뜻이야? 애초에 저 문을 열 생각이 없던 거야. 그의 진짜 목적은 엄청 큰 소린데 무슨 일이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무릇하다가 죽은 뒤 나는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네. 이 현실이 단순 악몽이길, 깨어나면 다시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지. 그때
나와 함께 귀적의 사원을 찾고 싶다며 어떤 자가 찾아왔네. 난 그들의 배경을 조사했고 배후에 엄청난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 그 조직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욕망에 눈이 멀어 무수한 돈을 투자해 암암리에 연구하고 있었지. 심지어 귀족의 사원을 찾기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어. 귀적의 사원 연구가 끊이질 않던 게 배후에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나도 사람인지라 망설였지. 속으로는 무릇하다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성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하더군. 그 고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귀적의 사원,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던 곳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극을 일으키고 있어. 이런 장소가 존재하는 한 세대가 계속 바뀌어도 무릇하다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찾기 위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래서 이곳을 영원히 모래 아래에 묻고자 했네. 귀적의 사원이 없어진다면 이곳에 집착하는 사람도 더는 없을 테니. 그래, 나는 신념이 무너진 척 연기하며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협력해서 귀적의 사원을 찾아 파괴하려고 했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조직을 심판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아카데미아는 귀적의 사원을 연구하는 걸 금지하니 내 계획 자체를 허가할 리가 없지. 게다가 이 조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아카데미아 내부에도 그들이 심어둔 사람들이 있지.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아카데미아에만 의존할 수 없네. 그래서 일부러 배후의 악당인 척 연기해서 제 생각을 알아보려 한 겁니까? 미안하네. 하지만 이젠 안심할 수 있겠어. 자네는 바뀌지 않았구먼. 예전 그대로 두려움을 모르고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 여기는 곧 무너질 테니 자네들은 어서 떠나게나. 잠깐! 너는 안 가? 아직 저 밖에 잡아야 할 녀석들이 많이 있다고! 선배는 떠날 수 없어. 생명의 기운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마치 꺼져가는 양초처럼. 이 계획을 시작한 그날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계셨던 겁니까? 배신자가 될 위험을 짊어지고 그들과 협력한 다음 자신의 생명으로 귀적의 사원을 열어 파괴할 생각이셨겠죠. 어쨌든 항아리 지식의 유통을 방임하고 귀적의 사원에 대해 연구한 것은 심각한 죄질일세. 내가 내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하게. 게다가 난 항상 일만 하느라 한평생 무릇하다의 소원을 들어준 적이 없어. 귀적의 사원을 찾는 게 그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이었지. 여기서 그 아이와 만나게 된다면 아마 더 이상 날 탓하지 않을 거야. 명단에 있는 자들은 자네에게 맡기마. 이렇게 귀찮은 일을 떠맡겨서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흰 파트너잖아요. 무르타다를 만나면 대신 안부 전해주세요. 그만 가자. 아빠, 왜 다들 저한테만 엄격하게 구는 걸까요? 같이 놀았는데 저만 혼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걱정 마요. 아버지 명성에 먹칠은 안 할 테니까. 좋아요. 화해해요. 아버지, 저 드디어 연구하고 싶은 걸 찾았어요. 조금 더 용서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대체 왜? 우린 풍기관이기 때문이다. 귀족의 사원... 타지 선배가 말한 것처럼 귀적의 사원은 이미 너무나 많은 재난과 비극을 일으켰어. 모래 속에 묻혀버리는 게 마땅해.
그들은 귀족의 사원이든 다른 무언가이든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카데미아의 금지령을 무시할 수 있어. 그들의 목적은 위험한 연구를 통해 높은 이윤을 얻는 거야. 이번에는 선배에게 한 방 먹었으니 새로운 목표를 계속 찾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우리도 도와줄게. 고마워. 하지만 너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줬어. 남은 일은 내게 맡겨. 내가 직접 법으로 놈들을 처벌하고 싶거든.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전부 없애버릴 것을 약속할게. 그럼 나흘 후 카라반 수도원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또 만났네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빌, 여긴 어쩐 일이야? 사막에서 압송된 용의자 무리가 카라반 수도원을 지날 예정이라 지켜보러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운송이라 끝나면 저도 아카데미아로 돌아가야죠. 며칠간의 스릴 넘치는 모험이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처음엔 명단에 있던 용병단이 저희와 싸우다 죽을 각오로 각종 습격으로 진상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노 선배가 사막을 횡단하며 하룻밤 사이에 놈들의 소굴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 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카데미아 고위층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심이 흉흉해져서 한동안 사건이 정체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러고는 타질 라드카니 선배님의 희생 소식을 전해 듣고 모두 감정이 폭발했죠. 풍기관들은 적개심을 불태우며 내부를 바로잡고 명단에 있던 학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어요. 아카데미아를 빠져나간 자들도 결국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수메르 각지에 흩어져 있던 범인까지 사이노 선배에 의해 모조리 체포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폰타인까지 도망쳤는데 결국 국경에서 잡혔다고 하더군요. 300여 명의 죄수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건 지진 못지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이노는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선배 혼자 300여 명을 심판하셨다던데 그중엔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도 많았나봐요. 이젠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배를 보면 괜히 긴장될 지경이라니까요. 선배 앞에 서면 긴장하게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선배가 자랑스러워요. 그러고 보니 사이노 선배 보러 오신 건가요? 막 근처를 순찰할 때 선배가 저쪽으로 간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걷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선배를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알겠어. 너도 조심해. 나쁜 녀석들이 도망가지 않게 잘 지켜봐. 맡겨만 줘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아카데미아에 와서 절 찾아주세요. 혼자서 300명 넘게 심판하다니 대단한 자신감이네. 아무리 봐도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알아. 그런데 심판 중 뜻밖의 일을 알게 됐어. 무르타다 라드카니가 귀족의 사원에 관심을 두게 된 건 누가 그를 미혹했기 때문이었지. 쭉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무르타다는 자연스레 대단한 연구를 하고 싶어 했어. 무르타다가 죽은 뒤엔 타지 선배의 죄책감을 이용해 그분을 끌어들이려 했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해. 이건 내가 최근에 연구한 식물 함정인데 너한테도 좀 줄게.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가져가면 유용할 거야. 함정을 흙에 던지면 순식간에 성장해서 마비꽃 가루를 뿌리지. 난 별로 쓸 데가 없지만 네가 가지고 다니면 더 많은 실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사이노! 타이나리! 나빌이 봤던 사람이 타이나리였구나. 너도 사이노 만나러 온 거야? 응. 사이민이라는 소녀의 병을 치료할 약재 좀 구해달라고 부탁받았거든. 겸사겸사 사이노의 상태도 보러 왔지.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어째 전보다 더 외로워 보이네. 계속 그런 표정으로 있지 말고 7 성인의 소환이라도 좀 해. 콜레이가 원래도 널 무서워했는데 이젠 말도 못 붙이겠다. 콜레이는 잘 지내? 키가 좀 컸고 성적은 그저 그래. 저번 시험에서 포인트를 짚어줬는데도 몇 군데나 틀렸더라고. 나중에 외출 좀 시킬까 했지. 마침 맡길 것도 있고. 콜레이가 아비디아 숲에서 나간다고? 무슨 일 있어? 콜레이가 임시 강좌를 열어서 항아리 지식의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법을 알리게 하는 건 어떨까 했지. 이번 밀수 사건의 범인은 체포되었지만 항아리 지식을 향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갈망은 사라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콜레이를 보내 홍보 일을 하게 하려고.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콜레이의 안전을 부탁하고 싶어. 안심해. 그럼 먼저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아비디아 숲으로 찾아와줘. 몰래 너희를 공격하려 했던 자들은 이미 다 체포했어. 잔당이 더 있더라도 너희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건 모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럼 넌? 난 아직 쉴 때가 아니야. 떠나간 자는 소원을 이뤘으니 살아있는 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요 며칠 타지 선배가 기적의 사원에서 했던 말을 곱씹어봤어. 그의 말도 일리가 없진 않아.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그 어떤 신념도 시간의 침식을 막을 수 없지. 하지만 난 천천히 변하고 싶어. 더 멀리 가고 싶거든. 그래야 날 선배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뒤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의 선배와 파트너에게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걱정 마. 지금도 너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말하고 나면 보통 마음이 많이 편해지거든. 많은 이들이 타지 선배를 추모하기 위해 사막을 찾았지만 귀적의 사원이 침몰한 곳은 밝히고 싶지 않아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 언젠가 척박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꽃을 발견하면 너와 함께 귀적의 사원에 그 꽃을 심고 싶어. 한 상인이 사막여행 패키지인지 뭔지의 값을 달라며 날 찾아왔는데 가격이 글쎄 125만 모라더라고. 난 누구한테 빚진 적도 없고 시장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이었기에 소홀한 난동죄로 그를 구금시켰는데. 이 일에 관해 뭐 아는 거 있어? 전혀! 페이몬은 아무것도 몰라.